안녕하십니까. 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손진영 희망과 대한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진영 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희망과 대한 단체에 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작년 4월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 익산에 대한 진보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그래서 진보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공론화시키고 의제화 시켜보자라는 뜻으로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들은 한 200명 정도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사실 집단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은 했으나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분과 구성과 그다음에 그 분과 중에 지금 환경 분과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요즘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스팩 하면 우리 식품 포장할 때 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지에 넣는 거잖아요. 네. 아이스팩이 한 해에 어느 정도나 나와요? 그리고 사용하면 저는 기억이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네. 한 해에 나오는 아이스팩이 거의 보통 통계로 2억 2천 개, 3천 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인데요. 보통은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소각을 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량 매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매립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까 엄청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우선은 희망과 대안에 환경 분과가 있고요.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익산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실 거의 대다수가 여성이 많았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여성 회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또 익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익산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실천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가지고 주로 책을 보고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논 끝에 나온 게 바로 아이스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 주로 살고 있는 엄마들이 느꼈을 때 이게 버릴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속에 들어가면 너무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또 따로 마땅히 분류처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염을 시키는 물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스팩이 가지고 있는 그 기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상황을 제가 좀 지켜보니까 수거에다가 이제 재래시장에 있는데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네. 우리 받는 분들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하세요. 어차피 이 아이스팩을 쓰시는 분들은 주로 상인분들이나 상인분들. 그런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 환경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이라는 것 알고는 있으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었고요. 그리고 쓸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구매해서 쓰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긴 하나 돈을 가지고 구매하지 않고 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많은 좀 좋다 이런 호응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간접적으로 내가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어쨌든 돈도 아끼고 네. 환경운동 참여도 하고 네. 이렇게 양득이네요. 그렇죠. 아이스팩 수거하려면 좀 아파트 관리소 협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주민들도 좀 함께 운동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협조 잘 돼요? 네, 그럼요. 뭐 처음에 수요처를 마련하는 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모아지는 거는 전 100%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모아졌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재사용을 할 곳을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먼저 구했고요. 그분들의 동의가 있고 난 다음에 회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는 오히려 훨씬 더 대환영이었어요. 그냥 이게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조차도 몰라서 그냥 마구 그냥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같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일하시는 경비분들이 그걸 또 막 분류하고 또 처리하려면 따로 종량제 봉투에 따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모으면 양이 또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릴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너무 좋은 일 아니냐.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서 재활용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공감대는 쉽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에 별도 수거시설을 설치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이렇게 아이스팩 하면 어쨌든 사용 후에 나온 거라 깨끗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렇죠.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있는 것도 네, 있을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재활용하기 위해서 뭐 손질을 해야 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네. 깨끗이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세척이 필요하고요. 물론 그 아이스팩이 그 음식물에 바로 직접 닿지는 않잖아요. 뭐 포장을 1차 포장한 그렇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된 물건을 다시 재사용하는 거라서 1차 세척은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서 하고요. 깨끗하게 건조해서 지금 전량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개중에 그 물건 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뭐 좀 찢겨진 아이스팩, 그다음에 부직포로 된 아이스팩이나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물로 된 아이스팩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폐기하고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찾아내어서 세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정도나 수거를 하셨어요? 지금 지난주까지 총 9회차 배송을 해드렸고요. 네. 네, 그러니까 9번 한 셈이 되겠네요. 그 시하고도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이스팩을 5개 갖다 주면 뭐 재활용 봉투를 준다고 홍보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네. 이렇게 시하고 협조한 뒤에 우리 시에서 많이 협조해 줍니까? 네.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저희 회원수가 뭐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8개 아파트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주로. 8개 아파트에 한 14개 장소에만 배치를 했었는데 시하고 협약을 맺은 뒤로는 익산 시내 300세대 이상의 92개 아파트에 설치가 됐고요. 엄청나네요. 네, 92개 아파트로 늘어났고 또 광역 5개 권역 그 주민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까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호응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조그만 일에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게 되면 이렇게 관심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감당을 해야 할 텐데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세척도 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네. 필요한 인력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네, 맞아요. 사용업체라고 해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세척한다고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상가 확보는 시에서도 받고 있고 저희 단체에서도 지금 매일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계속해서 홍보해서 적은 원래 기본 취지대로 좀 중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이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지금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주일에 나오는 양이 개수로 셀 수가 없어서 무게로 대략 하면 10,000톤 정도 익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2개 엄청나네요. 아파트에서. 예. 그래서 세척 시설과
그 뭐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는 마련이 정확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한 큰 대단지 대규모 업체에서 전량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는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하고 개인 업체들한테는 한 1,500개 정도는 개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만 톤 하면 엄청나게 나오는 물량이네요. 네, 엄청나요. 요즘 지구촌이 이제 폐기물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 저희 단체에서 시민환경학교 했었잖아요. 네. 그때 수강하셨는데 네. 시민환경학교 수강하고 참여에 도움이 되셨어요? 아, 그럼요. 네. 네, 일단 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때 받았던 자료를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한 번 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용은 좋았으나 제가 식견이 좀 짧아가지고 일단은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관만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관만의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어떻게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은 흐름을 좀 바꿀 수도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환경학교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이제 익산의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사례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시야에서 머물렀던 것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것을 어떻게 행정을 좀 더 강제해 나가고 행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민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도 나오게 되고 그중에 이제 아까 1,500개 정도는 이제 시장 상가들한테 이렇게 재사용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좀 정책적으로 좀 정착이 되려면 우리 뭐 익산시에 노력해야 할 것도 있고 시민들이 좀 참여할 목도 있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익산시에서 했던 이 아이스팩 사업이 전라북도 전체로 지금 반영된 것까지는 되게 좋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활동과 이 운동은 사실 익산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 지자체에서 많이들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것도 문제이지만 조금 더 앞으로의 미래에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키거나 지금 바꿔나가지 않으면 뒤에 훗날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이 운동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민들은 만나보면 훨씬 더 행정보다는 더 관심이 많고 더 적극적이고 더 참여도가 높고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듭니다. 다만 그 장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또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익산시도 앞으로의 환경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철학을 가지고 2050년까지 뭐 탄소 중립사회 선언도 했는데 익산시도 그에 걸맞게 기본 정책들을 앞으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밝힐 수 있나요? 네,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뭐 2탄 정도로 2탄. 되는데요. 네, 토종작물 녹색 아파트 사업이라고 저는 이름 지었고요. 지금 익산시 여성농민회 토종 종자 사업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최종한 토종 씨앗들이 한 5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채종돼서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한 해에 씨앗을 발화시켜서 모종화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셨는데, 저는 도시민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 특히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내 텃밭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보통은 도시민들이. 그래서 내 아파트의 베란다 공간과 아파트에 있는 공유 공간에 토종 작물을 심어서 1년 동안 같이 나눔도 하고, 그다음에 키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토종에 대한 의미를 좀 알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업을 계획 중이고요. 5월 초부터 모종 나눔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종 모종이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이렇게 벼부터 시작을 해서 과채류나 다양한 종자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원 관련돼 가지고 화훼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어떤 종류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베란다는 사실 땅이 아니고 화분에다 키울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화분에 알맞은 토종 작물을 선택했고요. 주로 이제 뭐 상추나 대파, 이름은 토종 작물이라서 이름은 좀 다르긴 한데, 뭐 담배상추, 뭐 가랑파, 돼지파라고 이름 지어지는 여러 가지 그 파들하고 목화, 그다음에 이제 바질 같은 것들을 베란다에선 심고요. 공유 공간인 화단에는 토종 해바라기, 그리고 토종 금화규, 그다음에 목화 이런 거를 심어서 경관도 예쁘게 하고, 거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토종 해바라기는 이렇게 다르구나, 토종 목화는 이렇게 다르네, 이런 것을 좀 1년 동안 그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물을 설치해서 뭐 조롱박이라든지 여주, 뭐 수세미 같은 것들을 심어서 그런 것도 경관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집에 베란다에다가 어쨌든 상추도 심고, 네. 토종 종자로 된, 네. 그리고 아파트 공유 터에다가 어쨌든 각종 그 화훼류를 심으려면 그 보급 사업을 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이나 이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에요? 아니, 무상으로 네, 무상으로. 지급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종자법에 의하면 보통 종자를 팔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종자들은 판매가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급하려고 하는 토종 종자는 종자법상 판매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뭐 이 모종을 팔아서 엄청난 수익금을 남길 사업 자체가로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토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토종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큰 우리 건강과 우리 몸에도 큰 도움이 되는지 뭐 조금의 체험을 통해서라도 알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요. 뭐 생각보다 예산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화분에 이용해도 되고요. 상토 정도는 이제 좀 준비해서 모종만 나눔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 계획된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면 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매번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본 교육과 실습 뭐 이런 형식으로 연중 내내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익산에 특이하게 좀 생활상에서 환경운동을 좀 하고 있고 좀 보기에 좀 무척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네. 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상이 좀 환경운동의 좀 전도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꼭 다양한 분야별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성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손진영 희망과대한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